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시즌 첫 4연패를 겪었습니다. 랩터스 연패를 거두는 동안 큰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따로 특집을 파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을 탓하기보다는 코칭 스태프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 현재 팬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예로 가상 트레이드 사이트에 랩터스 선수들이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 로스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팬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것이겠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였습니다. 99대 111로 패배를 했고 3년 만에 매직을 상대로 랩터스는 이로 인해서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패배도 패배이지만 경기 내용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이날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식스맨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스타팅 멤버로 복귀를 하면서 활약을 펼쳤는데요. 24득점을 거뒀습니다. 네, 요즘 좀 리뷰를 하면서 좀 좋게 신나게 리뷰를 한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랩터스 상황 안 좋습니다. 이날도 닉널스 본인이 잘하는 거 있죠. 주전 혹사, 시아캄과 콜로코를 제외하고 40분 이상 주전들을 마구 굴려댔는데요. 시아캄도 솔직히 파울 트러블이 아니었다면 40분 이상 굴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력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3점슛 성공률이 25%도 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는 매직에게 14개 13, 어시스트도 13였고 즉 종합해본다면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았고 헛술도 부족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탱킹팀인 매직에 져서 열받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최하급의 경기력을 져서 저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진짜 이런 날은 소위 말하자면 이제 빠따 한 대씩 쳐야 된다고 진짜 뭔가 랩터스 개선이 필요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어진 킹스와의 경기 역시 랩터스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통안에 벤블릿의 마지막 슈팅이 실패하면서 1점 차로 패배를 겪었는데요. 이날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3쿼터에 퇴장당하는 등 좀 우여곡절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벤블릿 같은 경우에는 긴 부진에서 벗어나서 39득점을 거두면서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웠던 것은 4쿼터 마지막에 오픈 3점을 놓치면서 연장전에 가지 못한 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전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난 것은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카티 반지 역시 어시스트를 동반한 더블더블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시야와 뛰어난 활동량, 딱 우리가 아는 그 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지도 잘하고 벤블릿도 잘했는데 왜 패배했느냐? 3점 슛이 랩터스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6개의 3점 슛을 넣는 동안 킹스는 17개를 넣었고 또한 사보니스도 20 리바운드를 동반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공권을 빼앗겼던 건 역시 랩터스의 부진했던 그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 카이리 어빙의 버저비터로 시즌 3연패 및 네츠의 스윕을 당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는 카이리 어빙이 복귀한 이후 11승 3패로 리그에서 승률 1위라고 합니다. 벤블릿 지난 경기에 이어서 백투백으로 3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 좀 벤블릿의 활약에 고무되기보다는 좀 걱정이 되었는데 뭔가 팀 멤버를 배제한 채 혼자 무리하게 돌격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벤블릿을 탓하는 게 아니라 벤블릿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뻑뻑했던 랩터스의 공격을 만든 코칭 스태프들을 좀 원망하고 싶습니다. 반지 역시 두 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득점을 거뒀고 본인의 약점 중 하나인 자유투 역시 11개 중에 10개를 넣는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이날 빠지게 되면서 발라카이 플린이 핵심 식스맨으로 28분을 출장했는데요. 3점 슛의 엔드원 그리고 돌파 엔드원 등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며 1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3점 슛을 넣었던 전 랩터스 선수였던 유타 와타나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들어준 데는 랩터스의 도움이 컸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경기에서 랩터스 16점 차 가비지 패배를 당하면서 4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커리와 위긴스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약점을 노출했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의 백투백투백으로 3점슛 3방을 얻어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워리어스는 필드골 성공률이 53%, 3점슛 성공률 46%를 기록했고 어시스트도 랩터스보다 10개가 많았는데요. 즉 랩터스의 부족한 수비가 이날의 패배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아캄과 벤블릿 합쳐서 49득점을 기록했지만 워낙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위협은 되지 못했고요.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는 37분이라는 시즌 최다 출장 시간을 소화하면서 16득점으로 시즌 하이 득점을 기록했지만 16개나 슛을 쏜 모습은 좀 애매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플린이 슛을 많이 쏜 게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쏠 수밖에 없었던 뻑뻑했던 공격이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상 리포트입니다. 오지 아누노비는 엉덩이 쪽에 부상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아웃될 예정이라고 하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데이투데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복귀가 가능합니다. 오토 포터 주니어 같은 경우는 발가락 탈골로 약 한 달 이상 결장이 예상되며 아치오와는 가벼운 훈련에 복귀했지만 올해 중에는 복귀할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오토 포터 주니어가 저는 좀 빨리 보고 싶어서 이 부상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말라카이 플린 이야기입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결장한 이후로 출장을 하면서 13득점, 16득점을 기록했고 현재 로스터에서 가장 3점슛이 정확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린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닉 널스 감독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복귀하면 다시금 플린을 벤치에 앉힐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게 참 플린에겐 안쓰럽습니다. 사실 제가 랩터스 톡을 하면서 이제 말라카이 플린의 피지컬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플린은 그래도 NBA급 선수였고 닉 널스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출장을 못하면서 기회를 못 잡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요즘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카티 반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랩터스 팬이 가장 기대했던 선수 중 하나인데 지난 시즌에 비해 야투율이 한 5% 떨어지면서 성장이 좀 정체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신인왕 때 보여줬던 적극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간간히 농구 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성질 급한 분들은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와의 반지를 비교도 하는데 아직 그럴 시점도 아니고 둘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지의 헤매는 모습에 닉 널스의 탓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지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냥 코트에 풀어놓고 이제 알아서 그냥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해라 이런 느낌인데 글쎄요, 아직 20살에 불과한 선수에게 정확히 코칭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반지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는 게 일단 피지컬이 좋고 워크 에틱이 훌륭하고 시야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코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닉 널스가 어떻게 이 반지의 성장에 대해서 코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등의 폭과 스피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반지가 오지 아누노비가 부상을 당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지가 반등을 한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랩터스의 포워드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지가 성장을 못하는 것이다, 공존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오지가 빠졌을 때 반지가 잘하니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한다면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내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빠르게 트레이드를 누구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대상인 오지 아누노비, 게리 트렌트 주니어, 프레드 벤블릿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시아캄이나 반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아까운 선수이긴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운 선수를 내놔야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선수나 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트레이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스카티 반지가 한참 부진했을 때 유지리 단장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적극성이나 본인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본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반지입니다. 또 닉 널스 감독은 뒤늦게 오지 아누노비가 이번 시즌 손부상으로 인한 슈팅에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오지 아누노비의 슈팅이 다른 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충분히 20득점도 할 수 있는 페이스였기 때문에 이 손부상이 좀 더 안타까웠습니다. 뭔가 좀 좋은 소식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딱히 없네요, 지금 랩터스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랩터스가 지금 연이은 패배를 통해서 10위 자리까지 내려앉았는데 네, 이번 주에 만나는 상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서스, 닉스, 캐벌리어스 다 지금 기세 좋은 팀들이고 모두 원정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파스칼 시아캄 아직은 패닉할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멤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이런 인터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시작한 말처럼 패닉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냉정하게 대책이라던가 다른 옵션들을 생각해 볼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